되거든요. 네, 그리고 똥 싸는데요. 어? 네, 이렇게 똥 싸면은 또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잘 먹었다는 증거죠. 건강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육지거북 사육장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육지거북이 입양을 딱 받고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번과 같이 또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너무 감사드렸고요. 조회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모셨는데, 일단 육지거북 처음 입양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육지거북도 많이 키워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작은 베이비 사이즈를 대부분 많이 입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큰 사이즈는 보통 개인 분양으로 입양을 많이 하시고, 뭐 샵이나 보통은 이제 작은 애들 입양을 해 가시는데, 뭐 이런 사이즈가 지금 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호스필드. 네, 되게 귀엽죠. 네. 네. 일단 육지거북이를 보통 샵에서 많이 입양을 하시는데, 어떤 아이가 건강한지 튼튼한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 네. 기준에서는 네, 육지거북이가 이렇게 보통 이제 샵에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늬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 이제 다를 건데, 네, 일단 이제 애들이 이렇게 보통은 자고 있죠? 네, 보통? 보통은 자고 베이비 사이즈일수록 특히 잠이 많아서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아니라 베이비 사이즈는 잠이 많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들은 잠만 거의 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자잖아요. 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도 다른 동물도 아기 때는 굉장히 잠을 자면서 이렇게 몸을 유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거북이 중에 어떤 아이의 기준으로 이제 좀 건강한 아이를 고를 수 있을지. 저는 아까 처음 들었던 네. 이 친구. 네. 일단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또 예뻐 보이죠? 네. 네. 일단은 거북이 딱 처음 봤을 때 일단 눈을 일단 먼저 잘 떠야 그쵸. 된다. 눈이 중요해요. 얘네가 딱 반응이 있나 없나. 그 눈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리 힘, 네. 이제 맞아. 무게. 이제 거북이를 딱 잡으면은 얘네가 이제 힘이 느껴져요. 근데 약간 약한 거북이들은 힘을 쭉 빼고 있거든요. 다리 힘. 이렇게 다리 보시면은 네. 네. 튼튼하죠 이렇게. 네, 안 맞아요. 밀리고. 맞아요. 힘 주는데, 엄청 세요. 아직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이제 뭐 콧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쵸. 코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그래서 적당한지 딱 이제 보시면은 같은 아이들이라도 같은 크기인데 얘는 묵직하고 얘는 가볍다. 그러면은 묵직한 아이를 선택하는 게 좋죠. 네. 네, 그만큼 잘 먹고 이제 그랬다는 증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등갑이랑 배갑도 한 번씩 만져보면 돼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약간 물렁물렁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딱딱한 애들. 근데 베이비 사이즈 때는 약간 이제 복갑이 이렇게 물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눌러봤을 때 너무 물렁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똥 싸는데요. 어, 네, 이렇게 똥 싸면은 또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잘 먹었다는 건강하네요. 증거죠. 네, 저 휴지 잠깐 드릴게요. 네. 건강합니다. 네. 옥탑방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네. 건강한 친구 분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으면은 이제 바닥재를 이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맞춰줘야죠. 네. 그래서 온도는 보통은 자정 온도 조절기로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보통 그 호스패드는 몇 도 맞추는 게 좋죠? 호스필드는 기본적으로는 한 28도에서 높으면 한 32도 사이. 32도. 좀 그렇죠. 높게, 좀 겨울철이기도 하고 좀 네. 집안이 추우신 분들은 그래도 좀 높게 잡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28도에서 32도. 저는 31도 맞춰놨거든요. 워낙 32 도네. 튼튼한 네. 아이고, 뚜껑 싸네. 어허. 오. 똥이 엄청 좋죠? 어,
똥 이 정도면은 변형태 예술이에요. 좋아요. 네. 자, 온도를 얘기하다 맞췄는데, 이거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뭐 2자 쓰시는 분도 이제 3자를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재를 깔아준 다음에, 이제 얘네는 그 사이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이제 처음 이제 입양을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온욕 한번 시켜주시는 게, 그쵸. 온역이 뭐죠? 온욕은 이제 거북이 이제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는. 네, 그쵸. 온역 이제 물을 떠왔거든요. 그래서 온역을 시켜주면 됐는데, 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는 이제 사람 손에 넣어봤을 때 그쵸, 너무 이렇게 넣었을 뜨겁지 때. 않은, 그냥 좀 네. 미지근, 미지근한 정도. 미지근해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좀 따뜻하다. 온도계로 맞추시는 분도 계신데, 뭐, 한 30도 내외? 30도 조금 높게 해주면은 이제 미지근한 온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거북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물에, 이제 얘는 물거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의 높이는 이렇게 배가 조금 위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네가 온욕을 하면은 변도 싸고요. 그리고 요산형 거북이일 경우에 요산도 싸거든요. 요산은 어떻게 생겼죠? 이 우산이 이제 하얀색 이제 이렇게 네. 순두부처럼 이렇게 그쵸. 생겼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또 자주 싸줘야 또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변을 또 이렇게 온욕해서 싸면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제 좀 목이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쵸. 수분 보충도 되고. 탈수 예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놔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물기는 좀 닦아주는 게 좋죠. 물기는 네. 네. 물기를 바로 온도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온도 맞춰진 사육장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물기를 꼭 닦아주셔야 돼요. 그쵸. 사람도 목욕하고 수건으로 안 닦으면 춥잖아요. 그쵸, 맞아요. 얘도 똑같아요. 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똥이 엄청 길어요, 여기 보시면. 야, 엄청 건강한 뜻이에요. 이 똥이 무르지 않고 이렇게 약간 개똥처럼 된 똥이면은 똥이 좋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색도 약간 갈색깔이고,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이 정도면 좋아요. 이 친구 건강하네요. 그렇죠. 어떤 친구였죠? 그 친구. 그새 와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먹이 반응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근데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샵에서는 굉장히 잘 먹었는데 여기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잠만 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저 베이비 사이즈는 굉장히 잠이 많아요. 육지 거북이는 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제 먹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물그릇하고 밥그릇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물그릇은 이 스팟 밑에. 저도 이제 먹이 그릇도 이렇게 스팟 밑에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이 야채가 따뜻해요. 어느 정도. 근데 단점은 얘 안 먹으면 바로 시들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한 마리 남았습니다. 또 뭐, 육지버그 잘 키우려면 또 뭐 포인트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처음에 이제 분양을 이제 입양을 하시면은 좀 네. 거북이가 적응을 할 때까지 좀 그쵸.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맞아요. 물거북이는 바로 물에 넣어주고 이제 사료 던져주면 굉장히 잘 먹잖아요. 근데 육지거북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가 어느 정도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 치과를 줬는데 다른 야채를 주면 또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도 먹이 반응이 없으면은 야채를 다양하게 줘서 얘가 또 잘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야채는 하루에 몇 번씩 주시나요? 저는 이제 항상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고 이제 네.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한번
더 주는 그런 편이에요. 뭐 하루에 한 번 줘도 되고요. 뭐 두 번 줘도 되는데 먹이 반응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거북이의 그쵸.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주거든요. 뭐 아침에 줄 때도 있고 저녁에 줄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주는 편이고. 저는 그냥 아무래도 처음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네. 입양 받으시면 이렇게 안 먹는다고 되게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근데 네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해요. 네. 그리고 또 먹이에 또 아주 뿌려줘야 되는 아주 또 아이템 있잖아요. 그쵸. 네, 바로 이 마법의 가루. 이 옥탑방 그 스마트 스토어에도 판매 중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은 이게 지금 자는 애들도 지금 뛰어와서 이제 먹을 거거든요. 지금은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뽕내 가루를 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변도 잘 나오고 굉장히 몸에는 좋아요. 제가 1년 동안 먹여봤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뭐 건초가루 뿌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비타민이랑 칼슘은 어떻게 뿌려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전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랑, 너무 많아도 이게 네.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적당한 게 좋죠, 항상.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그리고 사료. 얘네가 이제 뭐 초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백질도 보충을 해주는 게 또 몸의 균형상 좋잖아요. 발달상. 그렇죠. 사료는 일주일에 몇 번씩 주면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저는 일주일에 그냥 간식 같이 네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쵸. 저는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료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유러피안 사료인데 요거를 그냥 줘도 이제 먹지만 대부분 불려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불려주면은 이게 이제 먹기가 좋거든요. 불어서. 그래서 물에 그냥 줘도 되고 그냥 줘서 이제 거북이가 잘 먹으면 다행인데 되게 못 먹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물에 불려서 이렇게 물에 한 3, 4분 불리면은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육지거북이가 이제 콧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 뭐 레오파드나 벨구 키우면서 콧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콧물을 흘리지 않게 그쵸?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일단은 만약에 흘리게 될 경우에는 일단 환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무래도 이 계속 환기가 안 되다 보면 이 균이 계속 이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쵸. 계속 그 사이클이 이게 돌거든요. 병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이게. 그쵸. 그리고 사실 아프면은 바로 약 받으셔가지고 수의사한테 이제 가셔서 약 받으셔서 네. 이제 바로 이제 먹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그쵸. 온도 습도로 잡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렇게 잡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바로 병원 가셔서 이제 약 처방 받으셔서 네. 개체를 위해서라도 사육사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네. 꼭 바로 병원 가셔서 근데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프면은 병원 가는 건 맞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보험으로 돼서 뭐 한 7, 8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거북이 한번 가면 뭐 검진하고 약청 받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맞아. 이제 매달 10,000원씩 네. 이제 저금을 들어서 나중에 거북이 아프면은 돈 많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돈 내려오면 돈이 없거나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북이 키우시는 분은 거북이 이제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달 10,000원씩 저금을 해주면 어떻겠냐. 좋은 방법이죠. 그쵸. 네. 갑자기 아플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적금 꼭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거북이 키우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쵸. 뭐 이제 변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눈도 못 뜨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가 청결인 것 같아요. 사육장 내. 맞아요. 네, 저 물그릇으로 오늘 여기 좀 큰 애들도 있는데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갈아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청결하고 이게 신선한 야채 먹이면은 굉장히 잘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온역하다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뭐 개체가 뭐 한 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고 두 마리 키우는 분도 계시는데, 이 통이 크다고 해서 같이 놔두면은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한 아이가 아파서 이제 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아이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꼭 온욕은 다른 통에, 그리고 이 아이 전용 통을 만들어서 이제 따로따로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에서 이제 그 균이 더 전파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경우보다. 네, 육지에 있는 경우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따로 시켜주시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다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뭐 빼먹은 거 없죠 이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거북이 뭐 카페 이런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육지거북 입양 받아서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레오파드. 아, 레오파드. 레오파드가 항상 이게 문제거리, 그쵸. 화제거리잖아요. 네. 항상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레오파드, 콧물을 맞아요. 많이 나는 것도 레오파드, 네, 변이 묽은 것도 레오파드. 네, 항상 정보글을 보면은 이게 레오파드가 항상 글 문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집에 레오파드를 5마리 키우는 네. 입장으로서 레오파드 전문가세요. 아,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기회가 된다면 레오파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